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협회의 하승범입니다. 오늘 사심 인터뷰는 중장년 시니어의 새로운 창업과 재취업, 전직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니어협회 신양숙 회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벤처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이고 네.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는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고 어딘가 가서 여러분들의 정보와 그 다음에 재취업과 창업 이런 것들을 길을 만들어주는 협회입니다. 저희는 퇴직하신 분들과 또한 벤처를 운영하시는 그 임원들과 회원들이 모여서 지금 협회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니어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니어는요, 기관마다 좀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기벤처부에서는 중장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40에서 우리 65세까지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희가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거기는 50에서 69세를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이라고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50세에서 65세까지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가 중장년,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 우리 그 시니어벤처협회는 40대부터 60대까지를 그렇죠. 모두 네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 중소기업청이 40대 창업에 대해서 좀 많이 완화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네. 그 새롭게 이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시는 40대, 50대 분들이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 중장년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39세 미만의 그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지 않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청년들한테 주는 그 예산이었는데 한 1200억 정도 잡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40세 이상 중장년들한테도 똑같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줄 수 있는 그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벤처부에서 추경으로 500억이 잡혀서 한 540개의 기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시니어 같은 경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 시드를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됐다 하면 시니어들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보다 우리 5년 그 생존하는 그 률이 3분의 2배 정도가 그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그 시니어벤처협회가 참 다양한 일들, 네. 창업, 창직, 재취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현재 또 다른 사업들을 더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저희 시니어벤처는 요번에 그 센터를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부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회로 센터를 만들어서 생애설계 센터와 재취업 센터, 창업 센터를 만들어서 3개의 센터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의 특성상 우리가 여가복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학교를 또 만들어서 지금 시니어 모델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이 시니어들이 창업을 하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 퇴직금을 가지고 보통 소상공인 창업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소상공인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소상공인은 적어도 5천에서 5억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2, 3년 있다 보면 퇴직금을 다 날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약간 창직 같은 1인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강사, 그 다음에 멘토링, 컨설팅,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창업과 창직을 저희가 시니어 창업연구소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저희 시니어 창업연구소 소장님이 오셨네요. 예, 우리 홍재기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 지금 아주 광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짧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협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3년 돼가지고
과거에 저희 나라가 이제 벤처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왔듯이 네네. 뭐 벤처협회, 여성벤처협회 그렇죠. 20년 만에 이제 시니어벤처협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3년 차인데 그래도 이제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겠다. 네. 작년까지는 이제 대외 홍보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네, 협회 네. 차원에서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네, 금년도는 이제 집중적으로 네. 연구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학술적인 부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니어가 창업할 수 있는 산업적인 부분, 네, 네. 그다음에 시니어 자체가 이제 그 사회적 어떤 공헌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파인 네, 정의를 우선 내리고 거기에 따른 2차, 3차적인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뭐 책이나 네네네. 학술 자료나 네네. 이런 것들을 금년에 아웃풋으로 좀 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니어 산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시니어가 진짜 가야 될 직업군과 이런 것들도 좀 하시나요? 예,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하고 시니어, 중장년하고 중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해외 자료나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네, 시기에 네, 와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나 학교나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살려는 곳들이 베트남부터 중국 많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부분도 꼭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조금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진공이나 뭐 쌈바콘 이런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이제 고경력자들이 사실은 그런 플랫폼을 모르고 우리 시니어벤처협회 같은 협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소속을 못하는 분이 많은데 네네. 뭐 AI나 뭐 IoT나 이런 쪽에 경력 많으신 분들 계시고 네네. 그 수요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시니어 관련 학과도 생겼는데 네, 네. 이제 그러한 학과들이 생기고 또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네. 협회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실버 산업이 저희가 2008년에 실버 산업학과가 저희 나라에 이제 생겼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실버 산업학과 생겼고, 근데 시니어 산업학과가 지금 처음 생긴 것, 실버랑 시니어를 같게 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다르죠. 예, 근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5060, 예. 7080. 예. 그리고 왜 다르냐면요. 실버는 65세 이상을 지금 이제 그렇죠. 정해놨잖아요. 이건 뭐 유엔에서 같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실버들의 빈곤층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맞아요. 예. 근데 65세 이상의 실버들이 빈곤층이 많다는 건 시니어 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5060 이때 왕성하게 일을 할 때 재산을 축적을 못 해놓으니까 빈곤층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에 대한 산업을 우리가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없는 거를 창조해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산업과 좀 융합을 다르게 다르게 연구하고 융합도 하고 이런 과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시니어 산업학과를 공공정책대학원 속에 들어가 이번에 있어요.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예. 예. 이 공공정책대학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 경영학과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의 시니어에 대한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많은 시니어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 기반으로 직업을 찾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실제 시장에 보면 50대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네, 있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품질이 되게 네, 낮은 네. 게 현실인데 네, 네. 참 그런 것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빨리 해결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시니어벤처협회에 가입을 하거나 네, 네. 또 시니어벤처와 함께 하려면 어떤 절차들이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누구나 문만 두드리시면 됩니다. 시니어벤처협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는 우선은 임원이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60명 중에 청년 이사, 39세 미만의 이사를 10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니어는 또 청년과 세대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협회는 60명의 이제 임원이 되어 있고 이제 지부가 저희가 네 군데의 지부가 있어요. 경남, 경북, 그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울산까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가셔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회원 같은 경우는 소정의 비용, 우리가 그래도 이제 회원이 돼야 되니까 그 비용을 퇴직자는 10만 원, 10만 원만 내시면 저희 회원이 돼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을 찾는데 저희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니어들의 창업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주로 어떠한 식의 교육들이고요? 어떠한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혜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방향들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시니어들이 40 이상의 거의 서류를 보면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이제 만약에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요. 검토를 하셨지 써보시지를 못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같은 거를 써도 우리 시니어들이 쓰시면 서류에서 다 떨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표현을 거죠. 못하죠. 예. 예. 그래서 그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천상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그 이제 청년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샘플링들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또 이게 기반이 돼서 아까 말씀한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은 한번 창업을 했다가 이제 실패하시고 다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이 사업계획서라는 걸 안 쓰면 정부의 지원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계획서 도전하기 완성 과정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설계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퇴직자들 분들이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게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맞아요. 사실은 네.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그렇죠. 생각부터 예, 바꿔야 예. 뭔가를 시도할 수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벤처협회는 참 그 중장년 시니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원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또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올해 그 상당히 그 2020년 그 국가적으로 많은 곳에서 트렌드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시니어 꼭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쵸, 올해. 맞아요. 예. 네. 왜냐면 베이비 시대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트렌드가 시니어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마디로 시니어 소비 시장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소비 시장이 시니어 시장이 있는데 타겟을 생각하는 기업들은 시니어 소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니어의 특성을 모르고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워서 그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듯이 우리 시니어들한테도 퇴직 설계라든지 또한 기업가 정신을 배워서 창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예, 그런 교육 과정이 곳곳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협회가 하고 있는데 그 정부라든가 지자체 지원은 없는 형편이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거에 이제 필요하다는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협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네, 그런 네.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미흡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시니어들에게 네. 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퇴직을 하시는 우리 그 퇴직자분들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퇴직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셔서 우선은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6개월 쉬시면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 우선은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진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제 인생 이막에 우리가 50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분기점에서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다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시니어가 나서 퇴직을 하고 나면요. 교육으로만 모든 걸 좀 풀으시려고 그래요. 교육을 받기는 받으셔야 되는데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하시더라도 정말 6개월이라도 그 알바를 뛰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배워야 네.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1년이 아니라 2년도 괜찮으시고 3년도 괜찮으시니까 좀 천천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니어벤처협회 여러분들 문턱이 너무 낮아요. 그냥 두들기고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퇴직하고 나서 한 6개월 쉬시다가 잘 놀죠, 그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죠. 그렇다고 저희가 탁구공원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저희 협회 같은 데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먼저 퇴직을 하시고 이 길을 찾아가신 선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그 노하우를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인생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친구도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같이 하시기도 하고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취업을 하시기도 하고,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시니어로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벤처에 꼭 오세요. 그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벤처협회 신양식 회장님이었습니다. 네.